애플은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중국에 올인하는 모양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메가팩토리 때문이에요.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을 줄이는 등 탈중국에 나서고 있지만 테슬라는 중국에 올인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테슬라는 상하이에 대규모 메가 팩토리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나왔네요. 한국에 네, 뉴스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뉴스를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은 3분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2분기에 완공될 예정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네네네. 또 근데 거기서 애플도 그것도 과장된 보도예요. 뭐 베트남으로 일부 가고 인도로 일부 간다 그러지만 여러분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폰의 93%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고 그렇죠. 있고요. 네. 뭐 대부분 다 이거 제가 애플 할 때 했었죠.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말씀해 주셨죠. 했었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애플 분석한 영상이 저희가 하나 또 있습니다. 가지고 그거 있습니다. 보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돼서 그리고 매출과 관련해서는 약 25%입니다. 25%에서 뭐 20%대하고 25%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런 시장 중국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두 개의 기업을 꼽으라 그러면 애플하고 테슬라예요. 그래서 애플은 뭐 탈중국 하는데 중국은 테슬라는 중국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깊이 없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테슬라가 메가 팩토리 소식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또 관련된 이 메가 팩토리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네요. 미중 긴장 속 테슬라 상하이의 저장 장치 메가팩 건설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마스터 플랜 3에 어떤 기초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블룸버그 통신, 중국 신화통신 이런 해외 언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상하이에서 우칭 상하이 부시장, 톰주 테슬라 수석 부사장, 타오린 테슬라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메가팩 생산 공장 건설 계약에 서명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 사인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최근에 중국의 정찰 풍선 이슈, 중러 정상회담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리고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곧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구권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제 일말의 어떠한 가능성이지만 이번에 마크롱이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되게 환대를 해줬거든요. 근데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중국 정부한테 물론 이번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해 달라는 거예요. 너네 편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가장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는 중국 무기 총 하나라도 러시아로 갈 경우에는 되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무기가 절대로 러시아에 가는 날에는 제가 보기엔 테슬라 주가 이런 거 다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고 미중 갈등이 그냥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중재하에 러시아를 압박해서 야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우크라이나까지 설득을 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두거나 평화 조약을 하는데 중국이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럼 우선은 유럽에서는 완전히 지지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쵸, 유럽은 지금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정치적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중 갈등도 많은 부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저희도 기대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이 중국이 러시아가 지금 침공한 우크라이나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돼서 그것이 성과로 드러난다라면 세계 경제에도 매우 좋은 신호로 나타날 거고 모든 주가들이 다 오르는 그러한 시점도 저는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은 유럽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좀 역할을 해서 전쟁을 끝내게 하는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였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나 애플은 그리고 정말 논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미중 갈등이 그러면은 커지지 않을 거니까 커지지 않고 조금 많이 축소되죠. 이렇게 좀
잦아들 수 있는 그러면 당연히 애플이나 테슬라는 중국에 많이 거기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이 평화협정 같은 걸 맺었잖아요. 외교 정상화를 했죠. 여기에 중국이 기여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물론 미국은 자존심이 좀 상했죠. 그러면서 슬쩍 냈던 것이 얼마나 오래간에 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 미묘함은 있어요. 중국이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수만 있다라면 대단히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에는 좋은 기여를 하게 되고 중국도 아마 어깨에 힘 뽕 확 들어갈 것 같은데 미국은 자존심은 상할 거예요. 자기네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중국이 해냈다라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더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석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못하는 것을 중국이 했다. 국제 질서에서 위상이 완전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는 그렇게 꼬드기는 거죠. 너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네 장난 아니게 돼. 그리고 지금에 있는 모든 갈등 일시에 해결하면서 우리도 대중국에 대한 투자 유럽 연합도 엄청나게 높일 거야. 그러니까 가보자라고 이번에 마크롱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크롱이 했던 말이 씨도 먹히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중국을 움직이진 못하고 있지만 중국도 계획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치 정세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